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시동 보조 장치에 사용되는 디콤프. 자, 디콤프 할 때 D가 뭘까요? D는 줄인다 이 말이죠. 줄이는 겁니다. 줄인다. 콤프. 자, 그럼 결국 디콤프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압력. 자, 압력을 줄인다는 뜻이죠. 압력을 줄입니다. 근데 보니까 기관 출력 증대 1번 틀렸죠. 출력 증대는 이것은요 과급기입니다. 과급기. 슈퍼차저라 그러죠. 과급기를 말한다. 2번 한랭시. 한랭이란 말은 온도가 낮고 매우 춥다는 뜻입니다. 자, 온도가 낮고 추울 때 시동 걸면 원활한 회전으로 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콤프입니다. 그리고 기관 시동을 정지할 때도 자, 디콤프가 되겠죠. 그리고 기동 전동기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번의 답 1번이고요. 2번 윤활장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윤활장치는 냉각기능, 열을 식히는 냉각기능 있죠. 그 다음에 방청,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작용도 있습니다. 윤활장치 윤활작용하고요. 자, 근데 연소작용은 아니에요. 답 4번. 3번,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인데 1번,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요거는요, 진동 원인이 아니라 소음 원인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2번, 분사 시기, 분사량, 그리고 분사압력. 자, 분사 시기, 분사량, 분사압력의 불균형은 모두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 원인입니다. 4번, 디젤 기관에서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속기와 분사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딜까요? 이건 연료 분사 펌프죠. 연료 분사 펌프가 되겠네요. 5번, 엔진 가열의 원인이 아닌 것. 1번, 히터 스위치의 고장. 히터 스위치 고장은요, 엔진 가열 원인은 아닙니다. 2번, 수온 조절기가 고장나면 엔진 가열될 수 있고, 3번, 헐거워진 냉각팬 벨트. 이것도 엔진 가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물통로 내의 물때, 스케일. 자, 물때가 생겨도 엔진 가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건식 공기청정기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인데,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요, 건식 공기청정기는 압축 공기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압축 공기로 먼지를 털어낸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에서 섭동면의 윤활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섭동면. 자, 요 섭동면을 좀 쉬움을 합시다. 요는 접촉면을 말합니다. 섭동면, 접촉면, 윤활은 무엇으로 하죠? 연료로 합니다. 연료가 윤활작용을 함께하고 있죠. 8번, 디젤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것은 피스톤링의 마모, 이 마모가 엔진의 압축 압력을 저하시킵니다. 답은 4번. 9번, 기관에서 사용되는 오일 여과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여과기가 막히면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유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2번, 엘리베이터 청소는 압축 공기 사용 아니죠. 오일 여과기는 이것은요 습식입니다. 습식이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또는 세척을 하면 되죠. 압축 공기 사용 아닙니다. 자, 세척하면 돼요. 세척을 합니다. 또 아니면 이 자체를 교환해도 되겠죠. 3번,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만보가 빠르겠죠. 4번, 작업 조건이 바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합니다. 10번, 디젤 기관을 시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때는 수온 조절기, 이걸 봐야 되겠죠. 수온 조절기의 불량입니다. 고장. 2번이죠. 11번,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요거 엔진입니다. 엔진. 답 3번. 12번, 동력 전달 계통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클러치, 피커크클 이렇게 옵니다. 피커크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예연소실식 디젤 기관에서 연소실 내의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 이거 예열 플러그식입니다. 예열 플러그식. 답은 2번.
14번 일반적으로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1번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로 구분하죠. 맞습니다. 2번 터미널의 요철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3번 굵고 가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굵은 것은 플러스, 가는 것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적색과 흑색 등 적색이라 되어 있는데 뭐 암갈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플러스, 흑색은 자 회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이너스입니다. 답은 2번. 15번 디젤 기관에만 해당되는 회로 예열 플러그 회로입니다. 디젤 기관에만 있는 것은 예열 플러그 회로. 답 1번. 16번 교류발전기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교류발전기는 소형이고 경량이에요. 그리고 출력이 크고 고속 회전에 잘 견딥니다. 그리고 불꽃 발생으로 인한 소음, 요거는요 직류 발전기의 특징이죠. 직류 발전기는 불꽃 발생으로 소음이 크죠. 그리고 4번 컷아웃 릴레이 및 전류 제한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7번 기동전동기의 마그넷 스위치, 이것은 기동전동기용 전자석 스위치를 말하죠. 1번입니다. 18번 실드빔식 전조등에 대한 설명 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지요. 2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 자 불활성 가스란 말은 다른 원소와 합해서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불활성 가스라고 합니다.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3번 사용에 따른 광도 변화가 적어요. 4번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아닙니다.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세미 실드 빔식이죠. 세미 실드 빔식이 되겠고, 실드 빔식 전조등은 자 이거는요 전조등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필라멘트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실드 빔식 전조등은 이것은 전체 교환,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 답은 4번. 19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조향바퀴의 토인을 조정하는 곳은 타이로드입니다. 타이로드. 20번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 웨이트라는 것은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휠의 중량의 언밸런스를 없애기 위해서 휠에 부착하는 추입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 웨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죠? 또는 추진축이 회전할 때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답은 4번. 21번 수동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과속 맞고, 2번 압력판의 마멸, 저것도 클러치가 미끄러집니다. 3번 클러치판의 오일 부착,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입니다. 근데 4번 보니까 클러치판의 런아웃 과다, 이거는 떨림 현상의 원인이에요. 클러치판의 런아웃 과다는 떨림 현상의 원인입니다. 답은 4번. 22번 불도저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조작해야 하는 것은 뭐죠? 조향 클러치 레버입니다. 조향 클러치 레버가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굴삭기 동력 전달 계통에서 최종적으로 구동력 증가를 하는 것은 종감속기어입니다. 종감속기어. 답 2번. 24번 지게차 포크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몇 cm로 올려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건 지면으로부터 20에서 30cm, 20에서 30cm 정도 높입니다. 25번 모터 그레이더 동력 전달 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모터 그레이더 동력 전달 장치에는 자동 장치 없죠? 자동 장치가 없다. 자동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텐덤 드라이버 장치는 있어요. 하지만 자동 장치는 없다. 모터 그레이더 동력 전달 장치에는 자동 장치가 없다. 답 2번. 26번 트랙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인데, 자 1번 쇼판 구성부품 맞고요. 3번에 링크 맞습니다. 4번에 핀 맞는데 스윙기어. 스윙기어는 요거는 상부 회전체 부품입니다. 상부 회전체 부품. 스윙기어는 상부 회전체 부품이 되고, 그리고 트랙은요, 요는 하부 구동체입니다. 하부 구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답은 2번. 27번 보기에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와 관련하여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정하여 운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놀이기구로 지정한 것을 모두 조합해라. 모두 뽑아라 이 말이죠. 자 1번 기억의 극보도 맞고, 리얼의 롤러스케이트 맞습니다. 디귿의 인라인 스케이트도 맞고, 리얼의 스케이트보드 맞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근데 스노우보드가 왜 나옵니까? 미음은 틀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8번
정차는 할 수 있으나 주차만 금지된 장소. 주차 금지. 주차만 금지된 거예요. 2번입니다.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입니다. 답은 2번. 29번.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행해야 되죠?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번호표 제작 등을 해야 되죠. 쭉 읽어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1년간 벌점에 대한 누산 점수. 누산이란 말은 누적된 점수란 말이죠. 누적되어 계산된 점수가 최소 몇 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죠. 자, 이건 지난 1년간 121점입니다. 1년간 121점. 답은 3번입니다. 31번. 1톤 이상 지게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1톤 이상 지게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요건 둘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20년 이하, 20년 이하와 20년 초과로 나누어서 20년 이하는 2년, 20년 초과는 1년. 자, 그럼 요 문제도 좀 정확하지 않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20년 이하라는 걸 넣어줘야 되겠죠? 요게 문제에다가 20년 이하 1톤 이상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요까지 넣어줘야 된다. 32번. 신호기가 표시하고 있는 내용과 경찰관의 수신호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찰관 수신호가 우선해야죠. 답은 1번입니다. 33번. 건설기계 범위. 자, 우리 건설기계 범위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이 있고 또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놨어요.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거든.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건설기계입니다. 2번 아스팔트 살포기 건설기계 맞고 아스팔트 피니셔 건설기계 맞는데 아스팔트 커터기란 말은 단단한 시멘트를 자르는 장비인데 요거는 건설기계가 아니에요. 34번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롤러링크 트랙슈 재생 요건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3번 변속기의 분해 정비 이것도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어요. 4번 프레임 조정 이것도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압장치에 대해서 탈부착, 분해 정비, 유압장치에 대한 것은 요거는요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할 수 있어요. 유압장치에 관한 것은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도 할 수 있고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35번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습니다. 그때 피양이란 말은 피한다 양보한다 이 말입니다. 요 피는 피하거나 또는 양은 양보 피하거나 양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겁니다. 답은 바로 2번이죠.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합니다. 답은 2번. 36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자, 면허 취소해야 되는 것은 면허 정지 처분받은 자가 그 기간 중 건설기계를 다시 조종하면 면허 취소입니다. 답 2번. 37번 유압 작동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점도가 높지요. 점도가 높으면 그러면요 결국 동력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1번. 38번 유압 회로에서 속도 제어 회로가 아닌 것. 속도 제어 회로는 자 블리드 오프, 미터 아웃, 미터 인. 블리드 오프, 미터 아웃, 미터 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는 이거는 실린더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9번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유체의 최적. 이걸 뭐라 그러죠?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체의 흐름 중에서 일정 면적의 단면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적을 이걸 유량이라고 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유압 실린더 로드 쪽으로 오일이 오일이 샌단 말이죠.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닌 것. 자, 지금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실린더 로드 패킹의 손상 맞고 더스트 실 손상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린더 피스톤 로드의 손상 맞는데 4번 보세요. 실린더 피스톤 패킹의 손상은 요거는 실린더를 작동할 때
실린더 작동 때 유압이 누설되는 거죠. 그래서 작동이 불안전해집니다. 따라서 실린더 로드 쪽으로 오일이 누유되는 결함 발생은 실린더 로드 패킹, 더스트 실, 그리고 실린더 피스톤 로드가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1번.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첫 번째, 오일 펌프가 마모되면 압력 낮아집니다. 근데 점도가 높아지죠. 점도가 높아지면 그러면요, 오일의 압력은 같이 높아지죠. 점도가 높아지면 오일의 압력도 함께 높아진다. 그러면 점도가 낮아지면 그때는 오일의 압력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4번, 계통 내에서 누설이 있다. 압력이 낮아집니다. 답 2번. 42번,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입니다. 자, 우리가 가변이란 말이 나오면 자, 뭘 봐야 되죠? 이 가변은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변입니다. 가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죠? 스프링. 그러면 스프링이 스프링이 붙은 유압 실린더죠. 요 네모는 유압 실린더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스프링이 붙은 유압 실린더. 자, 그 다음에 유압 펌프. 유압 펌프는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죠. 이게 유압 펌프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가는 화살표가 없죠.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은 정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있는 3번. 이것이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고요. 유압 펌프. 그리고 4번 볼까요? 4번은 이것도 화살표가 있죠. 가변 교축 밸브입니다. 4번은 가변 교축 밸브.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3번,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 1번 주입구 캡 오일 탱크의 부착 장치 맞죠? 부속 장치 맞습니다. 유명계 맞고 배풀 맞죠? 근데 4번에 피스톤 로드는 요거는요, 유압 실린더하고 관련되죠. 유압 실린더의 부속 장치입니다. 피스톤 로드는 유압 실린더의 부속 장치가 되겠다. 답 4번. 44번, 유압 모터 장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번, 소형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죠? 맞고요.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 영향이 없다. 아닙니다. 이거 영향이 생깁니다. 3번, 변속, 역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4번,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하죠. 3번, 4번은 거의 같은 말로 이해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5번, 유압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을 경우 점검 항목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오일 탱커에 오일이 규정량으로 들어있는지 점검하고, 흡입 스트레이너가 막혀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흡입 관로에서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은지 점검하는데, 그런데 4번 보니까 토출축 회로의 압력이 너무 낮은지 점검한다. 이게 아니고 토출축이 아니고 이게 흡입축이에요. 흡입축 회로의 압력이 너무 낮은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46번, 직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으며, 그리고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답 1번. 47번,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흡연하면 안 되죠. 그리고 흡연 장소 부근에 인화성 물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배터리 충전할 때 흡연은 가능한 삼가다. 아니, 가능한이 아니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캡을 요구했을 때 상관계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4번, 담배꽁초는 반드시 지정된 용기에 버려야 한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기중기로 물건을 운반 시 주의할 사항으로 잘못된 겁니다. 1번, 적재물. 자, 우리 쌓아놓은 물건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규정 무게보다 약간 초과 아닙니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3번, 로프 등의 안전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4번, 운전 중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49번, 복스렌치.
자, 복수렌치는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점이 많죠. 왜 그러냐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복수렌치가 오픈렌치보다 많이 사용된 이유는 1번입니다. 50번 해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거예요. 1번 쐐기를 박아서 자루가 단단한 것을 사용한다. 2번 기름이 묻은 손으로 자루를 잡지 않습니다. 3번 타격면이 닳아 경사진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게지 작게. 처음에는 작게고 그리고 차차 크게 이루어지죠. 따라서 답은 4번. 51번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합심 사기 진작 아닙니다.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서다. 답 2번. 52번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복장을 선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1번 화기 사용 장소에서 방염성,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죠. 2번 착용자의 침이, 기호 등에 중점을 두고 침이나 기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안전이죠. 작업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선정합니다. 3번 작업복은 몸에 맞고 동작이 편하도록 제작하고 4번 상의 소매나 바지, 자락 끝부분이 안전하고 작업하기 편리하게 잘 처리된 것을 선정합니다. 답은 2번. 53번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순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불안전행위. 자, 불안전행위가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의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전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강력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강력. 자, 답은 1번입니다. 54번 소화 작업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 1번 가연물질. 자, 불에 잘 타는 물질은 제거해야 됩니다. 산소 차단해야 되죠. 점화원을 냉각시키면 되고, 그리고 연료를 기화시키면 이때는요 불이 확산되죠. 불이 확산된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5번 자, 이게 십자가 모양. 이게 뭐죠? 안전제일. 안전제일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6번 전기시설과 관련된 화재. 이거 C급입니다. C급. 전기는 C급. 그럼 A급은 뭐죠? A급은 일반 화재. A급은 일반 화재입니다. B급은요, 요거는 유류 또는 가스 화재. 유류나 가스 화재 B급. 자, C급이 전기 화재. D급은 요거는 금속 화재. 자, 따라서 답은 3번. 57번 가공 송전 선로 주변에서 건설기계 작업을 위해서 지지하는 현수애자를 확인해 보니 한 줄에 10개입니다. 예측 가능한 전압. 자, 이거는 154kV입니다. 154kV. 답 3번. 58번 가스 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부터 자, 가로와 인해서 줄파기. 자, 줄파기는 뭐냐면 건물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 도랑처럼 땅을 파는 것. 건물 가장자리에 도랑처럼 땅을 파는 것을 줄파기라고 그래요. 이 줄파기를 할 때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2m입니다. 2m. 답 4번. 59번 철탑 부근에서 굴착 작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인데요. 1번 철탑 기초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굴착해도 무방 아닙니다. 굴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탑 부근이라 해도 특별히 주의할 사항 없다. 아니, 주의할 사항이 있죠. 3번이 가장 정확하죠. 한전에서 철탑에 대한 안전 여부 검토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철탑은 강한 충격을 줘야만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 굴착은 무방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1번, 2번, 4번은 정말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이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답은 3번 되겠고요. 60번 도로 굴착 시 황색 도포가 났어요. 자, 황색에 도시가스 보포가 났다.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 황색은 저압입니다. 자, 그리고 중압 이상은 적색이죠. 황색은 저압입니다. 황색에 도시가스 보포가 났다. 자, 이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은 저압입니다. 자, 우리 60번까지 푼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